오늘 여러분께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영어 회화 책이죠.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 이 책을 3개월 만에, 정확하게는 100일이니까 100일 만에 완벽하게 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은 제가 이제 개발을 한 것인데, 어떠한 내용을 완벽하게 씹어먹고 싶다, 잊고 싶지 않다, 장기 기억 속으로 그냥 두고 싶다 할 때 활용을 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책 외웠으면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 방법론, 장기 기억 시스템, 이 방법론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완벽한 공부법 첫 번째 짱이 뭐죠? 믿음 짱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암기를 하실 때,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죠.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명언도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뭐냐, 그거는 그때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그 슬픈 말 몇 년 후에 그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빡세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정말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책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영어 회화를 정복하겠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났는데 막 나와요. 영어 회화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초급이 중급되고 중급이 고급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같이 할 걸 나도 왜 그때 안 했을까 라는 이야기를 몇 년이 하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자,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고요.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이 영어회 책 한 권을 100일 동안, 그것도 완벽하게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론을 시작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학습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얼만큼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학습하는데 시간을 못 내겠다 라고 하신다면 100일 못합니다. 뒷부분에 이제 자세하게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지만, 누적으로 복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학습하는 거 플러스 복습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제 경험상 이걸 해보니까 이게 100일이니까 데이 하나씩을 진도를 나가면서 누적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3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퍼하는 일이 없어요. 당연히 100일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200일에 하면 어떻습니까? 300일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300일을 하더라도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못 해왔잖아요. 우리 평생에 책 한 권 외워본 적 거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누적 복습 시스템을 통해서 웬만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 장기 기억을 가져갔어. 그러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리고 내가 애초에 시간이 많이 못 내는데, 그래서 만약에 3시간을 하루에 낼 수 없다면, 최소한 못하면 100일 작전보다는 200일 작전, 300일 작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김 선생님 인강도 이게 100일이지만 300강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한 데이 1이 3개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나눠졌냐면, 1강은 모델 이그젠플스,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톡, 그 다음으로 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케이스 포인트와 퍼더 스터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등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100일이면은 데이 1 하나씩을 학습하고 외우는 건데, 300일 작전은 뭐죠?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아주 아작을 내는 겁니다. 만약 200일 작전이다 하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모델 이그젠플스와 스몰 토크를 한번 묶고, 그 다음에 케이스 포인트와 그 다음에 퍼더 스터디를 한번 묶어서, 왜냐면 케이스 포인트가 가장 어렵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200일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명확하게 책정을 해서 들어갑니다. 3시간 이상 내가 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 한다면 100일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게 아니다 하시면 200일로, 그것도 아니다 하면 300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오늘 3시간은 이상은 있어. 근데 내가 너무 영어의 왕초보야. 그러니까 회화의 왕초보가 아니라 그래서 단어 좀 알고 문법 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문법 거의 모르고 단어도 몰라 하신 분들은 내가 3시간을 낸다 할지라도 100일 작전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왕초보다 정말 추천하는 거는 조금 욕심이 있으면 200일인데 웬만하면 300일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진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단어도 많은 게 별로 없고 문법도 아예 모르는데 이거를 100일 만에 암기를 하는 거는 보통 독한 걸로 쉽지 않아요. 진짜 독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긴 있지만 그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실패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의욕만 앞서서 하면 쉽지가 않아요. 특히 단어를 정말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하시면서 사이드로 조금 시간을 낸다 할지라도 단어 공부를 따로 할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많이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단어 공부하는 거랑 스피킹에 영향을 별로 못 미친다는데 비슷한 말씀, 비슷하게 들리는 말씀을 김준 선생님 하셨어요. 단어 많이 안다고 스피킹 잘하는 거 아니잖아. 예, 맞습니다. 저는 좀 단어를 많이 아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스피킹을 엄청 잘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디테일한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단어를 많이 알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reading, 그 다음에 뭐 listening, 그 다음에 writing, 그 다음에 스피킹이 있잖아요. 단어를 알았을 때의 실력을 키우는 상관관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reading 같은 경우는 어떻죠?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짱이에요. 단어 많이 알면 리딩 좀 쉬워집니다. writing도 마찬가지죠. 단어를 알아야 무슨 뭐 글 쓰거잖아요. 특히나 고급 라이팅 하려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 다르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피킹만큼 아니어도 리스닝, 단어를 모르는데 들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스피킹은 진짜로 단어를 많이 안다고 스피킹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학습할 땐 다릅니다.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 이 김재우 영어회화 100에 나오는 단어가 신 박사님이 분석을 했는데 1700에서 2000단어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한 1500개를 몰라. 그럼 여러분이 딱 펼쳤어요. 막 김재우 설명, 막 인강에 설명하고 책을 봤는데 여기 모르는 게 70, 80%의 단어야. 단어를 그렇게 몰라요. 그러면 진도를 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단어를 많이 안다고 스피킹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어를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진도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공부 효율을 생각할 때 뇌에서 나오는 그 효율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를 내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 동기부여 차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단어도 모르는데 이거를 무턱 대고 100일 안에 끝나겠다? 쉽지 않죠. 그래서 왕초보 있으신 분들은 어떻다? 이거 공부하실 때 사이드로 단어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영독단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영독단 개발 우리 더비 특히 우리 신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또한 저 영독단 서비스 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어 온라인 서비스 중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왕초보 분들 특히 이 공부하실 때 사이드로 단어 빡세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영독단 서비스 보면은 계속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문제를 풀면 틀린 게 따로 나오거든요. 문제 풀다가 따로 틀린 것들 확인하고 다시 문제 풀고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서 한 10분에서 30분 사이? 그리고 제가 완벽한 공부를 썼지만 이 기억 속에서 기억할 때 장기 기억을 하는 것 중 되게 좋은 작전이 뭐냐면 이 시험 효과입니다. 테스트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독단 보시면 그 회화란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내용만 그냥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사이에 틈나는 대로 그냥 문제 푸십시오. 틀리면 틀린 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더 깊게 빡세게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하더라도 왕초보 분들이 단어 좀 모르던 분들이 이걸 공부하기 편하다. 아니 왕초보 부분 아니다 할지라도 거기 나오는 그 회화 부분 단어만 꽉 잡는다? 그러면 김재 영어 회백 이 암기를 하실 때 단어 때문에 발목 잡는 길은 없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메타인지 내가 하루에 쓰시는 시간과 내 실력, 특히 내가 단어를 너무 모른다,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내 3시간 이상 낼 수 있고 나는 뭐 고등학교 정도는 좀 돼. 영어 실력이 단어 웬만큼 뭐 여기 나온 단어가 되게 어렵지는 않아요. 김전 선생님이 쉬운 단어를 중심으로 실제 원어민이 쓰는 거를 내용 넣었기 때문에 뭐 단어도 웬만큼 다 안다 하시면 100일 한번 아작을 내보자
하지만 아니야 나 시간 좀 못 내, 아니면 내가 좀 왕초보야 하신 분들은 200일, 300일 작전으로 변경을 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이제 100일 작전이지만 그때 똑같이 200일, 300일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왕초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100일 작전을 포기하고 200일 이상으로 간다 했을 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기 전에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김제 영어 회화 100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이 300강 강의를 그냥 쭉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듣지만 뭐 엄청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쭉 듣습니다. 인강을 안 듣고 여기 책만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나온 내용을 영어를 원어민이 다 이렇게 그 음성으로 한 것이 영어 독립 채널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책 한 권을 집중하지만 뭐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쭉 봅니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 한 권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서 그래 하고 끝까지 듣는 겁니다. 하면서 쭉 봐요. 어디까지? 끝까지. 그러면 인강 들으신 분은 인강 300강 한번 훑었잖아요. 책 보신 분은 한 강 끝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공부할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많이 쓰는 건데, 저는 뭔가를 암기를 할 때 그 전에 그냥 편하게 훑어봐요, 먼저. 그 다음에 암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괜히 내용이 익숙해서 뭔가 더 자신감이 생겨요. 때문에 익숙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학습하거나 암기를 할 때 훨씬 더 자신감이 붙고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인지적으로 되게 더 심정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 공부할 때 중요해요. 안 그렇고 봤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너무 생소한 게 많아.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기초가 부족하다, 초보다, 진짜 초보다, 그리고 200일 이상 작전을 내가 짰다 하신 분들은 인강이면 인강을 한번 편안하게 쭉 들어봅니다. 이동할 때 들어보고 다 모바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 책이면 책을 그냥 들으면 쭉 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암기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학습이 편해지실 거다. 정말 꿀팁이다.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을 중심으로 해서 100일 만에 이거를 장기교육으로 가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강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인강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 인강 부분을 빼고 프로세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7월 31일이에요.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7월 31일이고 오늘 처음으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ay 1 보시면, Day 1을 보시면 이제 네 부분이지만 케이스 리스닝 포인트와 further study를 합치면 처음에 모델 example, 모델 examples, 그 다음에 스몰 토크, 그 다음에 케이스 리스닝 포인트와 further study로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인강이 그렇게 생겼어요. Day 1이 3개로 나눠지는데 1강은 모델 examples, 2강은 스몰 토크, 3장은 케이스 리스닝 포인트와 그 다음에 further study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이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Day 1의 첫 번째 강의, 모델 examples가 있는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설명을 쫙 들으면서 김 선생님의 좋은 설명을 들으면서 거기 나온 문장들을 강의를 다 듣고 외웁니다. 저는 보통 강의 중간중간에 바로 끊고 외우는 편입니다. 아무튼 강의를 마치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외울 때에 제가 그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 외우지 않고 입으로 외웁니다. 입으로 외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리로 외우지 않습니다. 입으로 외웁니다. 자, 입으로 외운다고 하는 것은 원어민이 말하는 그대로의 액센트와 발음을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대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지난달에 소개팅 했다고 말했었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걸 외운다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Did I mention that I had a blind date last month? 외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암기할 때는 그게 외운 거예요. 영어 회화는 입으로 외워야 합니다. 그렇게 외워서는 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 성대모사를 하는 건데 이 문장이 특히 좀 재밌어요. 저도 이거 외우면서 되게 웃겼는데, 원어민이 어떤 리듬을 타냐면
Did I mention that I had a blind date last month? 이렇게 합니다. Did I mention that I had a blind date last month? 외우면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막 리듬을 타지 않는데 이게 리듬을 너무 타는 거예요. Did I mention that I had a blind date last month? 근데 어쩌죠? 좀 어색하지만 난 어색해. 근데 그걸 성대모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입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Did I mention that I had a blind date last month? 아닙니다. Did I mention that I had a blind date last month? 이렇게 입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1강 강의 듣고 문장 외우고 2강 강의 듣고 이렇게 문장 외우고 3강 강의 듣고 이제 문장을 외웠어요. 자, 여기 문장을 외웠다는 게 중요한데 문장을 입으로 외웠을 때 나 외웠다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외운 거를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강을 듣고 내가 이거를 외웠어. 외웠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드 이그젬플 보면은 뭐 이거죠? 뭐 재택근무는 안 맞아요. 뭐 늘 딴짓하게 되거든요. 이런 한글들 있잖아요. 한글을 보고 내가 영어로 해보는 겁니다. 했을 때 완벽하게 나오면 그게 입으로 외운 거예요. 그러면 2강 넘어갑니다. 2강 강의 듣고 외운 다음에 2강에 나오는 여러 그 한글 문장들 우리 나가서 만남 회 먹을까 내가 살게 이걸 보고 영어가 나오는 거죠. 영어가 나오면 이제 외우는 거야. 근데 3강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서 학습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학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암기는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강, 2강, 3강을 내가 외운 걸 확인했다면 한글로 쫙 돼 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day 1 전체를 내가 해봅니다. 정말 다 외웠나. 그래서 당연히 상위 0.1% 이게 능력이 있으시 말고는 하다 보면 또 몇 개 까먹어요. 그럼 그때 까먹는 것들, 내가 외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재 입에 안 붙은 것들을 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확인하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펼칩니다. 책을 펼쳐서 여기 day 1에 있는 문장을 내가 외웠던 그 방식 그대로 성대모사 입으로 외웠던 방식 그대로 읽어봅니다.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I always get distracted. Going on blind date isn't for me. 이렇게 해봅니다. 하면서 뭘 확인하냐면 처음에 내가 유창하게 발음하고 있나를 유창하게 읽고 있나를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 읽다 보면은 내가 암기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옵니다. 특히 just really 막 이런 거 너 이런 게 막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처음엔 저도 그거 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뉘앙스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깡그리 외워야 됩니다. 뭐 의심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그런 걸 빼먹은 게 느껴져요. 내가 이때 외웠을 때 빼먹었구나. 그때 문장 보면서 다시 한번 유창하게 발음하면서 외웁니다. 해서 책을 다 쭉 읽고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냐?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저희 영독 채널을 가시면 여기 있는 김재영 영어 배학이 있는 내용을 데이별로 영어 한글 영어로 읽어주고 한글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 파일을 이제 듣습니다. 그럼 처음에 영어가 나오잖아요. 그 영어가 나올 때는 내가 외웠던 거를 청취가 잘 되나를 확인합니다. 근데 잘 외웠으면 청취가 안 되기가 힘들어요. 그냥 무조건 됩니다. 청취가 돼요. 된 다음에 멈춥니다. 그 다음에 에코잉을 합니다. 그러니까 멈추고 내가 들었던 대로 그 문장을 입으로 읊습니다. 그러면 적나라하게 내가 그거를 문장을 외우고 있는지 안 외우는지가 딱 나타나고 두 번째로 유창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됩니다. 만약에 유창하게 안 된다. 그때 이걸 유창하게 최대한 만듭니다.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Working from home 뭐였지? isn't for m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들으면서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Working from home isn't for me.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이 완벽하게 이제 되면은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에코잉해서 그 다음에 한글을 들으셔야 돼요. 한글을 들어야 됩니다. 김정 선생님이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국식 표현과 원어식 표현 1대1 매치가 아니다. 그 감을 익혀야 되거든요. 그 감을 익히려면 영어를 들은 다음에 한국어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또 생각해요. 끝까지 하면 그날 공부는 끝입니다. 자, 다시 정리 들어갑니다. 당일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데이 1이 3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강 모델 이그젠플스를 들으면서 여기 있는 문장을 암기를 합니다. 암기는 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1강을 다 마쳤을 때 거기 나온 문장들을 한글로 쓴 다음에 한글로 보고 영어를 했을 때 유창하게 나오면 통과. 2강 강의 듣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하죠? 문장을 외웁니다. 문장을 외운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에 나온 문장 한글 보면서 영어로 읊어보는데 됐어. 오케이. 자, 3강 갑니다. 3강 갔더니 또 똑같이 강의 듣고 문장을 외우고 거기 나오는 한글 보고 한글 보고 영어를 해봅니다. 잘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데이 1 전체를 내가 잘 외웠는지 확인합니다. 그때 못 외운 부분이 있으면 특히 앞부분 또 까먹었을 거예요. 부분은 다시 책 보면서 확인해서 다시 외웁니다. 그 다음에 상하까지 내가 외운 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책을 펼칩니다. 책을 펼쳐서 여기 책을 보고 읽습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유창하게 발음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동시에 완벽하게 외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닌 걸 확인하게 되면 무조건 나옵니다. 하다 보면은 이거 외웠다 생각했는데 잘못 외웠네. 내가 또 브로큰 잉글리시를 했네. 아니면 really, just 이런 거 빼먹었네. 그게 나오면 그거를 보고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그래서 책을 끝까지 다 이렇게 읽었으면 그 다음에 영어 독립 채널에는 음성, 영어, 한글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영어를 틀어놓고 한 문장을 듣고 멈춥니다. 그래서 청취가 잘 되는지 확인. 멈추면서 그 영어 있는 거를 입으로 해봅니다. 그때 유창하게 안 나오면 유창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구나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 나오니까 영어 나오면 잘 청취한 다음에 멈춘 다음에 에코잉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유창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한글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하면 그 당일 공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끝났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습을 누적적으로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것이냐? 1일, 2일, 3일,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 복습을 할 겁니다. 폴더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일, 2일, 3일, 3일 후, 7일 후, 15일 후, 30일 후 폴더를 만들어 놔요. 다음에 내가 오늘 7월 31일 날 이걸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암기를 했다는 건 한글을 보고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을 다 적어놨어요. 데이 1에 이거를. 그러면 파일이 있겠죠? 그 한글 파일을 1일 폴더에 넣는데 파일명이 뭐냐면 day 1 우리가 오늘 7월 31일이죠? 근데 8월 1일 날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080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31일 날 공부를 했어. 내일부터 복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공부한 파일, 내가 그 시험을 볼 파일, 한글을 보고 영어를 얘기할 그 파일의 그 내용을 day 1, day 1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일 복습해야 되니까 0801로 씁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면 그 폴더에 내일은 8월 1일이잖아요? 8월 1일이라고 써져 있는 그 파일만 복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오늘 7월 30일 날 공부한 것이 어떻게 여정을 거치는지 보겠습니다. 7월 31일 날 이거 공부를 했어요. 데이 1을 한 다음에 1일 파일에 데이 1 0801을 넣었어요. 8월 1일이 했어요. 그걸 복습을 하잖아요. 자, 복습은 어떻게 하냐? 당일날 공부했던 거에 뒤에 3개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한글을 보고 영어를 읊습니다. 근데 내가 완벽하게 이거 기억 안 나는데 하는 거는 책 확인하셔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끝까지 영어 그 한글을 보고 영어 한 거를 외운 거를 확인하고 못 외운 거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걸 읽습니다. 읽어요. 책을 데이 1을 쭉 읽으면서 똑같이 내가 완벽하게 못 외운 거는 확인하고 유창하게 발음하고 있나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영어 한글 나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영어를 들으면서 청취 잘 되나 확인, 그다음에 멈춘 다음에 에코잉 거기 있는 걸 한번 읊어봅니다. 읊어보면서 유창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죠? 그날 복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8월 1일 날 복습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내가 내일 또 복습해야 되겠죠? 그때 1일에 있는 day 1 0801 이거를 파일명을 바꿔서 어떻게? day 1 0802로 바꿔서 2일자 폴더에 넣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8월 2일이 되면 딱 보면 그 8월 2일에 써진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틀날 어떻게 되죠? 복습을 하게 되면 예, day 1 0803을 쓰고 3일자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월 3일날 이거 복습을 했어. 그 다음 폴더는 뭐죠? 3일 후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복습한 다음에 day 1 0806을 쓰고 3일 후 폴더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복습하냐? 8월 6일날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8월 6일날 딱 왔어. 폴더 봤더니 0806을 써뒀네. 그럼 내가 이거 나에게 오늘 할당된 복습이야. 근데 그게 3일 후 폴더에 있네? 이걸 복습을 했어. 그럼 그 다음 뭐죠? 7일 후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0813으로 바꾼 다음에 7일 후 폴더로 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8월 13일이 됐어요. 그럼 13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네, 0813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복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7일 후에 있는 거예요. 복습을 했어. 그 다음에 15일 후잖아요. 그러면은 0813에서 15니까 0828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폴더를 봤을 때 복습할 때는 그 날짜가 찍힌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누적 복습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부분에 당일날 이제 공부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막상 해봤더니 뭐 1시간이면 되던데? 왜 고 대표는 이거를 3시간 이상일 때만 이런 100일 작전을 쓰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6번에서 7번 누적 복습을 해야 되잖아. 예. 그 시간을 합치면, 예, 3시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 복습을 하면, 예, 잊기가 힘들다. 심지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웃풋으로 하면서 누적 플러스, 또 이걸 분산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기억으로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죠. 물론, 뭐, 다 연다 100%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매우 높은 타율로 되게 오랫동안 가게 돼 있어요. 이걸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이번에 마음 먹었잖아요. 이번에 한번 외우겠다 했잖아요. 100일이나 아니 200일, 300일 마음 먹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100일 작전이 아니라 200일 작전, 300일 작전이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데이 1에 모델 이그젬플스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그 다음에 스몰 토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일치의 모델 이그젬플을 합니다. 왜냐면 모델 이그젬플 좀 쉽거든요. 스몰 토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렇게 가면은 이 케이시 포인트가 더 어려워요. 때문에 진짜 왕초보인 분들은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가 제 딸을 지금 그렇게 암기를 시키고 있는데 이 책으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암기 다 하는 날 학원 안 보낼 거예요. 영어가 안 보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는 대화만 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데이 1의 모델 이그젬플스, 그 다음에 다음날 데이 2의 모델 이그젬플스, 이렇게 100일을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럼 100일 끝났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 예, 모델 이그젬플스와 스몰 토크를 함께 합니다. 근데 이걸 완벽하게 했다면 거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90% 이상. 편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여기는 모델 이그젬플스를 100일 다 암기했다? 예, 스몰 토크가 예, 쉬워지죠.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 바퀴 돌리니까 이거 뭐야? 해볼만 한데? 그 다음에 이 모델 이그젬플스와 스몰 토크를 딱 해서 200일 끝났어. 다시 원상복구했어. 그 다음은 예, 캐시 포인트 퍼더 스터디까지 하는 건데 더 쉬워지겠죠. 이 두 개를 다 암기를 누적적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300일을 마무리하셔도 좋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정확하게 지금 퍼더 스터디즈는 이게 문장이 많지는 않아 가지고 저는 케이시 스터디까지 외우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케이시 스터디까지 한 다음에 한 바퀴를 돌리면 그러니까 무조건 2바퀴를 돌 겁니다. 2바퀴를 돌 때는 인강에 나오는 추가 예문들이 있어요. 추가 예문들과 퍼더 스터디에 있는 문장을 외울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 어차피 2바퀴 돌 때 제가 거기 나와 있는 그 퍼더 스터디즈와 거기 인강에 나온 예문만 외울 게 아니라
이걸 누적적으로 함께 복습하면서 외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0일 후가 없습니다. 두 바퀴 돌릴 거기 때문에 1, 2, 3, 3일 후, 7일 후, 15일 후까지만 하고 30일 후는 뺐습니다. 왜냐면 한 바퀴 더 돌 거기 때문에. 더 빡세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100일 내가 그냥 끝내버리겠다 하신 분들은 30일 후까지 해야 되겠지만, 아닌 분 같은 경우는 15일까지 하고 다시 도는 게 좋다. 특히나 인강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두 바퀴 도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여기 있는 내용 문장 플러스 인강이 나오는 예문까지 다 외우는 건 너무 힘들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루 종일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 최소한 두 바퀴 도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면 15일까지만 하고 30일 후는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습을 할 때 제가 복습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내가 외웠던 한글을 보고 외웠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영어 한글 있는 거를 듣고 청취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창하게 하는 거가 이제 하면 끝인데, 1일차 복습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칙상 1일차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저께 했던 거를 다음날 하는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충실하게 따르면 2일차부터 기억이 잘 나는데 1일차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1일차 기억이 좀 안 날 때 복습을 좀 빡세게 안 해놓으니까 뒷부분에 좀 힘든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외울 때는 1일차를 그냥 쉽게 넘긴 경우가 있었는데, 쉽게 넘기니까 이게 7일 후 15일 후에 생각보다 저는 완벽하게 외울 줄 알았는데 한 10%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일차 때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은 한글 보고 확인하고 책 읽고 영어 들은 다음에 한 번 더 한글 보고 확인합니다. 진짜 내가 진짜 오늘 외웠나? 1일차만.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그전에 한 10% 잊어먹었으면 이제는 뭐 한 5% 정도? 아니 한 3% 정도? 그래서 복습이 너무 편해져요. 앞부분을 좀 고생을 하면 뒷부분이 편하다. 근데 우리가 누적적으로 복습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복습할 때 유창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화가 나고 힘들어요. 시간 더 많이 잡아먹고. 근데 앞부분에 탄탄하게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이 복습 편해집니다. 기분도 좋아져요. 와, 이거 그냥 술술 나오는데? 시간도 단축되고. 그래서 1일차 복습할 때만 추가로 한 번 더 암기한 걸 확인해라. 그때 진짜 외워지는 거예요. 암기하는 걸 확인하는 거. 그게 테스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영독단 시스템이 뭐죠? 그 단어를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효과인데, 테스트 효과인데, 이것만큼 아주 간편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뭔가 장기 기억을 하고 싶다? 이 누적 복습 안에 다 테스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일, 2, 3, 3일 그 안에 테스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다? 장기 기억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리고 하나 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동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저희 영독 채널에서 영어만 나온 게 있어요. 영어만 나온 거를 계속 듣고 다닌다. 심심할 때마다 듣는다. 이동할 때마다 듣는다. 저는 운동할 때 또 많이 듣고, 이동할 때 듣고, 심심할 때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외운 부분만 반복해 들어도 되고, 이왕이면 내가 외운 부분 이렇게 쭉 들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일 공부했어. 10일 들으면 다시 1일차 돌려가지고 다시 듣고, 50일 있으면 그때 50일까지 쭉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틈틈이 영어를 듣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시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진도를 먼저 빼는 게 좋을까? 복습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보통은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누적 복습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 하루를 빼먹잖아요? 그럼 좀 꼬여요, 이게. 진도는 나왔는데 복습은 안 했어. 막 꼬입니다. 그래서 진도를 못 뺀다 하더라도 복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복습을 해놓으면 꼬이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진도를 먼저 빼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복습하는 게 좀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진도를 뺄 때는 좀 제가 PC로 공부하기 편하더라고요. 각자마다 편한 방식이 있잖아요. 모바일보다 편해서 딱 PC에 앉아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진도 뺄 때는, 그러니까 PC 있을 때 무조건 진도를 빼고, 복습할 때는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복습할 때도 많거든요. 특히 자기 전에 복습을 많이 하거든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복습을 하고 진도를 빼는 게 좋지만 자기가 좀 복습에 자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딱 진중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되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많다 했을 때에는 진중하게 앉아있을 때 진도를 딱 빼시고 나머지 시간에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한테 최적화된 걸 찾으셔야 돼요. 또 하나, 오늘 아이들하고 놀러 가야 돼.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런 경우는 있죠. 그럴 때는 쿨하게 타협을 하세요. 어떻게 타협한다? 오늘 하루 놀다. 그럼 진도도 빼지 말고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대신 좀 번거롭지만 어떻게 한다? 복습에 있는 모든 날짜를 하루씩 밉니다. 왜냐면 우리가 100일이면 100일 연속 하루도 뭔가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쉽지 않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2일이 막 러쉬가 오거나, 그래도 웬만하면 복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무슨 행사를 해야 되거나 했을 때는 아예 무슨 복습이고 공부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쿨하게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날짜 하루를 밀어요. 근데 그게 이틀 3일 밀면 안 돼요. 그러면 누적 복습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이 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진짜 가끔씩 하루씩 미는 거는 괜찮다. 하루씩 못 밀어서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하루씩 밀어서 그걸 유지하는 게 낫다. 대신 하루씩 밀었을 때에는 우리가 다 하루씩 밀린 거잖아요. 다 복습하실 때 좀 더 빡세게,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이제 이 김제 영어 회백 암기를 하신 분들, 특히나 이걸 좀 장기 기억 시스템에서 암기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그런데 결국 사람마다 패턴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세 조정 같은 거는 본인의 공부한 스타일에 맞춰서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골격을 따라가서 공부하시면 좋고, 저는 지금 이렇게 그전에도 이렇게 해왔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작전, 200일 작전, 300일 작전, 어떤 작전을 짜든 간에 이번 기회에 만약에 진짜 이 김제 영어 회백 이거를 씹어 먹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나중에 우리 후회하지 맙시다. 그때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슬픈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나 진짜 김제 영어 회백으로 영어 회화 됐어. 나 입도 뻥긋 못했는데 이제 좀 말 좀 나와. 어떻게 시작할지 알 것 같아. 좀 들려. 아니면 중급이신 분들, 나 이제 브로큰 잉글리시 쓰지 않고 막 외국인하고 편하게 대화하고, 외국인들이 너무 너 그 소통 잘한다. 정말 너 진짜 몇 년 살고 왔냐고, 해외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